자, 이번에는요. 청와대 특감반원 파문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공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야당도 이 공방에 뛰어드는 모습입니다. 야, 10건 민간 사찰 의심된다. 그러나 청와대 보고하지도 않은 문건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군요. 김태우 첩보 목록 공방이다. 2017년 7월부터 작성한 100여 개 야당, 언론 일가, 홍준표 전 대표 등 민간인 사찰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주장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요. 일부 폐기 첩보 중단 지시했다. 그리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그거는 민간인 사찰이 아니라 업무 범위에 속한다. 이렇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요, 지금 이 공방은요, 또 개인 대 개인의 진실 공방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 저희가 또 추가로 보겠습니다. 두 가지 기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중앙일보입니다. 먼저 김태우 수사관 주장입니다. 조국 지시라며 내게 1계급 특진 약속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자신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다. 그러면서 뭔가를 지시를 했다. 그러나요. 청와대 측 반박은 이렇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조국 특진은 일방적 진술이다. 내 방에 들어온 적도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두 측 중 한 곳은 분명히 지금 거짓말을 누군가 하고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컴퓨터에 작성했던 목록을 컴퓨터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온 것입니다. 이 리스트만 보면 민간인 사찰을 마구잡이로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청와대가 이제 답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변한복 변호사. 네. 자, 진실 공방처럼 가고 있습니다. 그 진실 공방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굳이 여기서 그게 누가 맞느니 옳으니를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겠죠. 그러나 좀 따져봐야 될 것은 청와대에서 왜 이런 일을 사전에 막지 못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특감 반원이 파문을 일으키고 이게 청와대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 그리고 국회까지 가서 공방이 벌어졌거든요. 왜 청와대 내부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질 것을 막지 못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청와대의 해명 중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좀 석연치 않은 점은 일단 민간인 사찰로 의심되는 10건의 보고서 중에서 8건까지는 특감 반장에까지는 보고가 됐었고 청와대 해명대로 의한다면요. 그 8건 중에서 4건까지는 그 반부패 비서관에까지는 보고가 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2건만 보고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폐기가 됐다라고 이제 청와대가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단기간에 이루어졌다면 몰라도 상당히 오랜 1년여 기간 동안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청와대 말대로 좀 부적정한 보고도 있었고 바람직하지 못한 면도 있었다고 한다면 청와대가 그럼 애초부터 이번 정권은 과거 정권과 다르다. 민간인 사찰 더 이상 하지 말고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간 영역에 절대 관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내세웠다 한다면 이 김태우 전 특감 반원이 부적절한 보고서를 올렸을 때 즉시 경고를 하거나 더 이상 이러한 보고는 올리지 마라라고 끊어야겠죠. 2017년 5월 달에 문재인 정부가 취임하고 한 2-3달 사이에 이런 일이 집중적으로 있었다고 한다면 그 후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됐겠죠. 근데 1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러하시는 보고가 있었고 위에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차지하고서라도 일단 한 건이라도 그런 보고가 나왔다면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든 조국 민정수석이든 우리 문재인 정부는 이전과는 다르다. 절대 이런 일을 하지 마라. 당신은 과거 사람이기 때문에 원대 복귀해라. 라고 즉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1년여 동안 이런 보고가 계속 생산되도록 놔두면서 우리는 보고를 받지 않았다. 특감 반원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다. 특감 반장한테까지만 보고가 왔다. 윗선엔 보고가 되지 않았다. 이런 식의 해명은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건이라도 있었다면 그중에 잘랐어야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공직사회에서 특진 약속 같은 거는 또 이제 그러니까 농으로 많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조국 수석이 6급을 불러다가
비트코인 광풍에 대해서 제대로 감찰할 경우에는 1계급 특진하겠다. 그런 말씀은 안 했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다만 그 반부패 비서관이 회식 자리에서 했었을지는 모른다라고 여진을 깔고 가셨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쪽 특감반원 회식 자리에서 이거는 조국 수석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잘하면 뭐 1계급 특진 가능하지 않겠냐. 술자리에서 농으로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전혀 근거 없진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정부의 인식도 역시 그렇게 민간인 사찰에 있어서 과거와 무엇이 달라졌느냐.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굳이 이거는 우리가 문제가 없다고 할 게 아니라 이런 잘못된 사실, 과거 정권에서 답습되어 왔던 관행들을 우리도 끊지 못했다. 죄송하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6급 비서관과 같이 청와대가 나서서 청와대 대 6급 비서관 진실 공방하는 게 상당히 좀 안 좋아 보이죠. 김근학 교수님. 네. 김태우 수사관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이명박 정부 때도 청와대 근무를 했고요. 박근혜 정부 때도 근무를 했고 지금 정부도 근무를. 그러니까 세 개 정부에서 계속 청와대 근무를 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그만큼 업무 능력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지금까지 직원으로 있었다는 거는 문재인 정부도 그 직원이 필요하니까 남겨둔 거 아니었을까요? 이런 부분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필요해서 그럴 수도 있고. 사실은 그 정도 역량을 가진 수사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행처럼 했던 사람들을 계속 쓰는 어떻게 보면 업무의 일관성이라든가 뭐 이런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걸 인정해서 그냥 갖다 쓴 것 같은데 저는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촛불혁명으로 집권을 했고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세상을 좀 열어가려고 했다 그러면 새로운 임무를 좀 충원했어야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민정수석실의 어떤 업무 직무 범위라든가 내용이라든가 내규라든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다시 만들었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업무의 관행을 보면 이분들이 거의 내근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외근을 하면서 이제 감찰 활동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부패 비서관하고 만나는 것도 한 달에 한 번 뭐 회식 자리에서나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소통하는 기회도 적고 대부분이 이제 이런 감찰관 반원들이 나가가지고 자기들이 임의로 해서 첩보를 가져오면 그거를 이제 검증하고 이런 몇 단계에 걸쳐가지고 이제 하나의 어떤 이 정책 보고서로 완성이 되는 건데 지금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 내놓은 거는 본인이 그냥 상당 부분 했던 그 부분이 있고 또 지시를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지시 받은 것이 무엇이고 실질적으로 김태우 수사관이 스스로 한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서 어떤 것이 민간인 사찰과 연관이 돼 있는지를 구분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최수환 교수님, 지금 이런 지경에까지 제가 뭐 상황이나 지경인 것 같습니다.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건 청와대 주장은 김태우 수사관이 본인의 비위를 덮기 위한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과연 시작점은 어디였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청와대 그 감찰반 관련 여러 가지 좀 적절치 못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부적절한 이른바 골프 얘기도 나오고 또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만 이 김태우 수사관 이 이제 지인의 그 수사 상황을 알아보러 경찰청을 방문한 것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직무에서 배제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터져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본질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김태우 수사관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좀 모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쨌든 상당히 안 좋은 감정으로 이렇게 의혹을 계속 폭로하는 것만은 분명히 맞습니다. 이건 아주 적절치 못한 행동이에요. 이제 검찰의 수사가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검찰이 본격 수사는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감찰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수사로 할 수밖에 없죠. 이제 고발이 됐으니까. 근데 이게 기본인데 이제 문제가 점점 확산되고 이게 지금 정치 쟁점화하는 측면이 굉장히 커요. 아까 잠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을 특히 제1야당은 계속 이제 정치적으로 비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국정조사나 특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무튼 여러 가지 뭐 측면이 많이 있는데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 못하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로서도 좀 이해가 좀 가요. 청와대 입장이. 이게 사찰이냐 이게 감찰이냐의 프레임이 자꾸만 이렇게 형성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다 이거는 다른 것과 달라서 이게 만약에 민간인 사찰이다라는 용어가 자꾸만 나오고 설령 어떤 게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전혀 저런 것도 화면에 나온 것처럼 사실관계가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찰 대 감찰의 프레임은
정권에겐 대단한 부담이에요. 다른 것과 달라서. 특히 문재인 정부는 사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낄 그래서 바로 수밖에 이 정권이니까 없죠. 더 그렇죠. 촛불혁명을 집권했는데 이걸 과거 정권, 과거에 잘못된 농단을 부렸던 정권과 같은 행태를 답습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 도덕적 치명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몇 가지 팩트들에 대해서 썩 그렇게 잘 적절하게 대응 못한 게 있어요. 공기업의 어떤 뭐 감찰 이런 것들도 뭐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다라든지 상부에 보호하지 않았다고 해명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만 이게 확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관리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미 야당은 계속 이 부분을 이제 공세화할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에 들어갈 것이고 그렇다면 일단은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일단 지켜본다는 쪽으로 가야지 이걸 일일이 지금 야당이 계속 목록을 제기할 텐데 김태우 수사관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걸 지금 6급 수사관인데 청와대 이런 설정구도 이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이고 적절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로서는 나름 입장이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 여러 가지 이해가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의 대응 과연 지금까지 적절한 것이었나 이 부분을 다루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여기 제목이 이렇게 돼 있군요. 특감반 사태, 청와대 어설픈 대응이 더 문제다. 이렇게 돼서 하루 한 건 계속 나올 때마다 해명하기 급급하다 돼 있습니다. 기사 내용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쪽에 있군요. 청와대는 하루 한 건씩 터져 나오는 폭로에 대해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내용 더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밑에 보시죠. 사실 여부를 떠나 청와대에 대한 신뢰는 떨어졌다. 그게 더 큰 문제다. 이렇게 경향신문이 사설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이요. 이런 말을 기자들한테 남겼습니다. 언론이 좀 서운하다. 언론의 서운함을 좀 표시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자신이 아닌 박형철 비서관에게 직접 취재를 하라. 더 이상 본인이 직접 답변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될까요? 말이 안 되죠. 대변인이 뭐 합니까? 일하는 게? 매일 아침에 홍보수석하고 국민소통수석하고 대통령하고 차 마시면서 얘기 듣는 게 그런 거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 입장을 조율해가지고 발표하는 건데 담당자한테 물어봐라. 그게 뭐 말이 됩니까? 대변인이 자기 일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청와대의 위기 대응 시스템에 저는 정체적인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전자오락실에서 왜 도깨비 머리 하나 올라오면 망치로 때리는 거 있잖아요. 하나 올라오면 하나씩 때리고 있어요. 그렇게 갖고 어떻게 대결이 됩니까? 총체적으로 그 관리를 해서 시스템을 대응을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처음에도 그 우윤근 그 주 러시아 대사 그 검찰에서 혐의 없었다. 없는 걸로 됐다. 그랬다잖아요. 근데 혐의 없는 거 수사한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수사 남바 코드도 안 줬다는 거 아니에요. 수사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수사 자체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것도 안 했다잖아요. 그리고 뭐 그 도로공사는 뭐 직무 범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뭐 보고가 안 됐다. 그리고 또 비트코인 수사는 뭐 민원 그 수사한 게 수사관 신분하고 그냥 일반 직원 신분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직원 신분으로 한 거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좀 진실성 면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뢰가 떨어진 거죠. 그리고 감성적인 단어, 당위적인 단어. 예를 들면 뭐 흙탕물에 미꾸라지다. 같이 엊그저께까지 근무했던 동료를 6급 주사한데 나가서 싸운다고 그래서 미꾸라지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사찰 얘기 나오니까 거기다가는 우리는 그런 유전자가 없다. 그리고 불순물이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런 단어는 그 좋지 않은 단어예요. 냉정하고 객관적인 단어를 써야죠. 그래서 저는 대변인, 홍보수석 이렇게 한마디씩 부패비서관 한마디씩 하지 말고 조국 수석이나 저 임종석 비서실장 안 되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총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야 된다. 아니면 한마디씩 대응하다 보니까 자꾸 그게 틀리고 자꾸 커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 또 무슨 얘기를 또 할지 모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진실성이 참 중요하다. 국민들이 이게 제일 실망한 게 그거잖아요. 과거 정부와 지금 정부가 뭐가 다르냐. 기무사 사령관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는데 그건 민간 사찰이 이건 아니냐 이런 의문을 빨리 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은 지금 지지도에 큰 영향을 끼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건학 교수님, 네. 뭐 추가 질문 뭐 마지막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의 저런 반응, 최근 사태에 대한 어떤 대변인으로서의 괴로움을 또 표현한 것 같기도 해요. 좀 얼핏 저는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대변인들이 모든 사안들을 다 알면서 일일이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담당 부서에서 뭔가 정보를 듣고 입장을 듣고 그걸 좀 이렇게 좀 정교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대변을 하는 건데 문제는 여기에서 지금 담당하는 반부패 비서관실이라든가 민정수석실에서 체계적인 것이 지금 안 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다른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본인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 장면인데 전반적으로 봐서는 민정수석실이 사실은 체계적으로 답변안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정성을 갖고 하나의 어떤 그 거짓이 없는 그런 내용들을 갖고서 접근을 했다 그러면 뭐 부담이 좀 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